안녕하십니까. 치매, 파킨슨병, 중증의 건망증, 편두통 등 머리에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중풍, 이건 뇌졸중과 같은 뜻입니다.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데,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가지고 조직 내부로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혈관에 염증 물질의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발생된 머리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머리 질병도 어혈만 뽑아내면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중풍의 전조증상이라고, 이게 어떤 현상을 보이냐 하면은 처음에 시야가 이상을 보이는데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도 있고, 건물이나 물건이 똑바로 나야 되는데 구부려져 보이는 증상이 있고, 눈앞에 지렁이 같은 게 많이 떠다니는 현상, 이런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 걷는데 삐뚤삐뚤 그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게 되는 거죠. 얼굴 감각의 이상, 얼굴에 감각이 막 뻣뻣하다든지 이런 증상, 그리고 화지의 위압감, 구엄 장애, 보행 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덧붙여서 첫 번째로 갑작스럽게 신체의 일부의 감각이 소실되거나 이상 감각이 느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 둘째로 얼굴이나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라도 잘 발음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한쪽 또는 양쪽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답니다. 넷째, 신체의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라든지 매우 심하게 어지럽다라든지 손발을 잘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뇌졸중의 증상이거나 사전 경고 증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컴퓨터에 뜨는 게, 요즘 자주 뜨는 게 파킨슨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대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신 교수님 영상이 여러 번 자주 추천 영상으로 올라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함은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이, 이번에 그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라는 책도 내시고 활동을 나름 파킨슨병이 있지만은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미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 천재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 교수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본인이 파킨슨 병을 겪으면서 느낀 소회를 여러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 중에 본인이 실제 환자가 되어 보니까 스스로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중요한 거는 환자가 되면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24시간 케어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환자 혼자 병마와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이 외관상 보여주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친구들 모임에 또 기피를 참석하는 걸 기피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빠지지 않고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적극적인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평상시에 정상일 때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관계면은 그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오히려 이제 질병이 있는 분을 적극적으로 더 감싸 안고 같이 더 외부 활동을 더 많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그런 게 이제 지인이나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환자가 외로움으로 인한 이제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을 이제 알으면서 알게 된 문제점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가족이 환자인 본인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케어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식의 말을 하면은 그동안 가족들이 정성껏 돌봐왔던 것이 허망해지면서 환자에 대한 케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질병이 하나 있으면,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하나 있으면은 온 가족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매달리고 이제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들 각자 개인이 희생을 이제 희생이라 할 수도 있죠. 본인의 그 일정 부분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이 환자를 케어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원망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너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그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환자한테 케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케어가 제일 중요한데 가족이 케어를 포기하거나 못하는 순간 힘든 투병 생활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의를 할게, 가족이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파킨슨이나 치매를 겪는 사람들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랍니다. 환자 곁에서 임종도 보고 해야 되는데 요양원에 보내면은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임종을 해야 연락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연락을 이제 해놔놓으면은 오히려 가족들이 임종도 못 보고 참 평생 몇십 년을 적게는 40년 50년 많게는 70년 80년 100년을 같이 지내다가 요양원에 잠시 1, 2년 가 있다가 임종을 못 본다. 이걸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가족이 케어를 한답니다. 요양원에 안 보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 질환이 발생되면은 요양원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은 가정에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교수님의 이제 자기 지인이 이제 파킨슨병을 걸렸답니다. 자기와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인도 의대 교수였답니다. 똑같은 이제 의학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의대 교수로 근무를 하시는데 파킨슨병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도 보고 서로 이제 파킨슨병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는지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도 하고 할 겸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 상대 알던 지인, 파킨슨병을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이제 가족들도 같이 보게 됐겠죠. 근데 벌써 가족들이 환자의 치료를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데, 이제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도 이제 의사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의 포기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있는 여윳돈을 치료도 되지 않는 이제 자기 남편 파킨슨병을 질병을 관리하는데 돈을 다 투입할 수 없다라는 게 해당 이유였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참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의사로서 그동안 이분이 이제 의대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연봉도 많이 받았을 건데 나오는 연금도
꽤나 많을 건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가족 간에 이제 생일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치매 관련 질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내 의지로 내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치매 질환이 있어도 제가 이래 볼 때는 약간의 정신은 남아 있거든요. 그 약간의 정신으로 뭐 5 년이고 10 년이고 20 년이고 이 정신력으로 버티는 환자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그거 뭐 지켜보는 가족들도 그 참 참 감당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뭐 5 년이고 10 년이고. 예 그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내용이죠. 그 교수님이 인제 파킨슨병을 인제 실제 투병기라는 책을 인제 내셔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인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의사가 된 게 그 소명 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을 배려하고 인제 그런 부분인데 이 슈바이처를 이제 표상으로 이제 본받기 위해서 슈바이처 저 박사와 같은 이제 그런 인제 그 생각으로 의료 공부를 인제 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인제 슈바이처 저는 뭐 어릴 때 뭐 슈바이처에 대해서 뭐 학교 다닐 때 들었지만 다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 인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덕분에 다시 인제 검색을 해서 인제 기억을 인제 되새겨 보게 됐는데요.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엄청난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1875 년에 태어나셔 갖고 1965 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약 91 세의 나이로 국적은 이제 프랑스이신 분이고 독일계로 태어나긴 독일계로 태어났는데 프랑스 인제 의사였고 뭐 사상가였고 신학자이면서도 음악을 한 음악가였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제 병원을 개설해 갖고 선교사로 인류애를 실천한 분으로 인제 양력이 인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1917 년에 독일 국적의 슈바이처 박사는 인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그 가봉이란 나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봉의 랑바레네가 지역이 인제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인제 그 세계 인제 2 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인데 그때 인제 프랑스령이 되었고 프랑스 군의 전쟁 포로로 체포가 돼 갖고 프랑스 수용소에서 인제 감금되었다가 독일로 송환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용소 생활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의 인제 별칭이 세계의 위인, 뭐 인도의 전사,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뭐 전사, 뭐 원시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생활했으니까 뭐 원시림의 뭐 성자 이렇게 인제 부르셨던 겁니다. 주요 수상으로는 이제 뭐 개태상도 받고 노벨 평화상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1952 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프랑스 선교단의 보고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교 의학부에 의학을 공부한 후 의학 박사가 이제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나한자총을 세웠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노벨 평화상 상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 금액으로 나한자총을 세웠답니다. 그 1965년 9월 4일 날 아프리카 가봉 랑바네네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아까 그 저 뭐 2차 대전이 1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러듯이 인제 슈바이처라는 이제 위인을 표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계에 인제 평생을 인제 투신을 인제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예 본인의 전공이 인제 척추신경 쪽으로 연구 기록도 인제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결론은 현재까지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논문이 교과서나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파킨슨 병을 뭐 10 년을 넘게 그렇게 인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인제 막 자기가 인제 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수많은 뭐 의학 관련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파킨슨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했지만은 그 어디에도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논문도 없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이제 교육 과정이 없답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론은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그러니까 2024년 10월 오늘 3일인데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어쨌든 그 건강을 지켜서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지면 좋지만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이제 의지죠. 영상을 보면서 참 몇 개, 이분이 이제 출연하시는 이제 영상을 몇 개를 이제 보면서 참 뭐 짠하고 뭐 안타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입니다. 뭐 여러분이 뭐 유튜브 파킨슨병 검색해서 보시면은 뭐 영상이 오니까 한번 보시면 뭐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께 제가 드리는 주제는 이제 환자든 뭐 머리 쪽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든 뭐 예비 환자라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 뭐 병명이 정해진 중증이 아니고 초기 사전 증상이 약하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만 아니, 병원에서는 뭐 대수롭지 뭐 크게 중요하지 뭐 이미 환자라고 진단을 하지 않지만은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나는 약간의 증상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예비 환자는 이제 본인의 통증이나 이제 낌새가 있는 머리 쪽에, 머리로 가는 이런 이제 두뇌 목 위로 이런 머리 쪽으로 가는 이제 여기에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제가 이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해당 병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최소한 뭐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뭐 한 너댓 군데 가셔도, 그래서 한 병원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다, 아직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다른 병원에는 그 상담하는 의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판단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결론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결과가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은 병원에서 뭐 치료, 뭐 약물이든 뭐 전문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받아보시기를 이제 권하고요. 뭐 그게 아니고 뭐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세요, 뭐 이런 일반적인 이제 조치를 이제 권고받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조치가 뭐 통상적인 뭐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는 이제 행동 요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건강 관련 뭐 상담을 하면은 막 100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뭐 다 똑같은 TV든 뭐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뭐 건강 자료 뭐 서적이든 이런 게 우리가 항상 이제 듣는 것 중에 통일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라, 술 담배 끊어라, 음식 가려서 먹어라, 나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죠. 몸에 해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뭐 잠을 잘 자라. 뭐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똑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변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도 있겠죠. 이 몇 가지 내용들에서 항상 문제가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별한 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분들의 만약에 이제 진찰 결과라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꼭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한 2번, 3번 반복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담당 의사분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만약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자라든지 뭐 약물을 뭐 처방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은 제가 앞전 올린 영상들을 한번 너댓 개 정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파킨슨병이든 뭐 치매든 중풍이든 이게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내 손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왜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은 해당 질병에서 완전히 인제 그렇게 인제 내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인제 의지를 가진다는 거는 뭐 건강 관리를 내 손으로 해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는 건 오로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을 인제 먼저 가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제 하시는 거는 인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가 항상 권하는 게 자연정열요법을 지금 당장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머리 관련 질병들은 자연정열요법으로 막 적극적으로 선제 조치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면은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유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정신줄을 놓기 전에 맑은 정신일 때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치매 오신 분한테 뭐 자연정욕을 공부하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줄을 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맑은 정신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의 정신 상태가 맑은 정신이지 않습니까? 판단력도 정상적으로 하실 경우. 그러니까 맑은 정신 때, 정신이 있을 때 자연정욕법을 실천하시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왜 그런지는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말씀을 뭐 드려보겠습니다. 자연정열요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어혈, 그러니까 부항기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항기로 어혈이 이게 이제 결국엔 염증 덩어리입니다. 염증 덩어리로 막힌 혈관, 머리 쪽이 오늘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머리가 주제니까 머리 쪽에 그 혈관들이 이제 염증 덩어리로 이제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염증 덩어리를 턱이 이제 흔히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 염증 덩어리들이 모세혈관에 이제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의 어혈 염증 덩어리를 뽑아내는데 이 자연정을 뽑았는데 특화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병의 근본 원인인 이제 뿌리를 뽑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이제 자연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의 99%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혈관에 막힌 질병이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어혈인데 어혈의 원인은 어혈의 그러면 그걸 구분을 다시 보면 뭐냐? 그 염증 덩어리입니다. 염증 덩어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에 뭐 이제 인체가 형성되어 있다면 뭐 머리도 있고 뭐 팔다리도 있고 뭐 이 가슴 쪽 몸통도 있지만 뭐 허벅지, 다리, 이제 발가락, 손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 이제 이제 기본이 이제 뼈대가 있다면은 이 뼈와 그 이제 뼈에 이제 같이 이제 있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장기들이지 삽니까? 위다, 뭐 간이다, 뭐 콩팥이다, 뭐 폐다, 뭐 소장, 대장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췌장이다, 뭐 비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요 장기들하고 뼈와 주요 장기들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혈관으로 덩어리 지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 어디 이제 사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십니다. 몸 자체가 이제 혈관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혈관으로 감싸고 있는 거죠. 뼈나 장기 이런 걸. 그러니까 피부 바깥, 이게 이제 혈관이 피부 바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포 바깥, 피부 바깥 세포까지 아주 가는 이제 모세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하고 혈관으로. 그래서 인간의 머리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머리뼈를 빼고는 속에 이제 두뇌가 있지만은 다 혈관 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머리에 이제 머리 척수액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머리 쪽에 발생된 질병이 있다는 것은 머리 쪽에 이상이 있는 곳에 그 주변부, 그리고 이제 혈관이 우선적으로 이제 염증과 어혈로 막혀서 혈액순환 장애가 이제 발생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그 병증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생겼다 해서 요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 위, 그러니까 어깨 위로 여기 일대가 다 장애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이제 어혈을 뽑아내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은 목부터 머리까지 심지어 뭐 얼굴, 눈 위에 이 이마 이쪽까지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혈을 뽑아낼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때는 머리에 만약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가장 증상이 심한 곳에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차차차차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정혈요법이 어쨌든 이제 온몸에 그 어혈, 그게 염증이 혈관을 막고 있는 이 염증을 뽑아내는데 최적화된 이제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머리 쪽에 우선 이제 통증이 뭐 장애 이제 요소가 발생이 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처치 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자연정혈요법을 적용해서 머리에 어혈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염증을 뽑아내면은 병의 이제 진행을 그 상태에서 일단 중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질병이 오기 전의 단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심각한 건망증을 제가 다스려 가지고 그 건망증이 싹 없어진 이제 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증의 그 건망증을 겪었는데 지금 말짱하거든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건망증하고 머리 두통으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 머리를 면도기로 깨끗이 밀고 2개월 반,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6번은 6회차를 이제 어혈을 뽑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름 단위로. 그러니까 그 뒷머리 튀어나오는데 이쪽이 있습니까? 여기 1차, 보름 후에 여기 2차, 보름 후에 여기 3차, 보름 후에 여기 4차, 보름 후에 여기 5차, 보름 후에 여기 6차. 이래 하는데 딱 2달 반 걸렸습니다. 보름 단위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요 6회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염증, 그 어혈을 이제 뽑아냈는데요. 제 머리에서는 피부 바깥쪽으로 이제 뽑아져 나오는 어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첫 번째 컵 부항에 매번 우리가 연탄 부분에는 이제 타지 않은 연탄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 나면 이제 하얗지만은 타지 않은 연탄은 검지 않습니까? 검은 그 검은 연탄가루 같은, 연탄가루를 물에 타놓은 것 같은 그런 빡빡하고 시커먼 염증으로 된 어혈 덩어리가 항상 첫 컵에 나와요. 한 컵으로. 신기한 게 이게 또 두 번째 컵부터는 안 나와요. 항상 첫 컵에 시커먼 연탄을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게 항상 한 컵으로 딱 나오고 나서는 첫 컵으로, 두 번째부터는 일반적인 어혈, 색깔의 어혈만 나왔어요. 왜 그런지 제가 모릅니다. 이게 항상 그랬어요. 아마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 아마도 오래된 염증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막 고여가지고 썩었다 하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고, 하여튼 이게 그래서 생긴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또한 이제 특이한 현상이, 제가 이제 6회차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6회차 진행을 했을 때 5회차까지는 항상 첫 부항에 그 시커먼 연탄을 풀어놓은 뻑뻑한 어혈 덩어리가 나왔었는데 신기하게 6회차에는 첫 부항에 안 나왔어요. 그냥 계속
그 일반적인 어혈 3개 염증이 뽑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커먼 걸 다 뽑아낸 겁니다, 이게. 그래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시커먼 그 연탄재 같은 그 어혈이 염증이 쌓여 있었으니까 아마 이게 중증의 건망증. 그 건망증도 뭐 일반적인 뭐 가벼운 건망증이 있고 중증의 건망증, 이거는 치매 초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뭐 병원에 한번 의사들 전문적으로 그 건망증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영상 검색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망증이 그렇게 심했을 적에 이건 30대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진짜 심각했었어요. 건망증이 심하면 치매로 간다는 그때는 뭐 유튜버 안 보고 이제 TV를 봤었으니까 TV에서 그렇게 장담하는데 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손으로 제 머리에 자연정보로 이제 어혈을 뽑은 경험자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임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천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이 6번에 이걸 하기 전에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 우하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막 하루에도 뭐 12번씩 막 열이 오르다 내렸다 하고 막 누가 쫌에만 뭐 건드리면 막 욱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성격이. 그냥 뭐 누가 뭐 건드리면 들이받는다는 뭐 이런 적이니까. 그랬던 제가 이걸 6번을 했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그 하루에 12번도 더 오르던 열이 오르던 게 싹 사라지고 욱하던 성격도 없어지고 그렇게 예민했던 성격도 예민한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건드리면 막 열이 오르고 막 욱하는 게 그게 싹 사라진 겁니다. 진짜 이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머리에 막 혈관에 이제 꽉 배겼고 이게 이제 머리가 신경이나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성질 더러운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좀 의심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뭐 실체하기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뭐 내가 같은 이제 머리에 발생된 이제 질병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환자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질병이 오게 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때는 그 자연정리요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부항을 하면은 이제 일단은 그 피부에 압을 주갖고 막 땡기면은 이 머리는 특히 얇은 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머리 두개골이 이제 뼈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건 얇은 이제 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부항하면은 막 뼈에 이게 탁 붙으면서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질병을 앓고 치매나 이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통증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연증후법을 하면은 어쨌든 그 어혈이든 염증이든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을 봤을 적에는 피잖아요.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걸 보면은 그 본정신일 때도 뭐 피를 흘리면 우리 깜짝깜짝 좀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 제정신이 아닐 때 그 피를 보면은 뭐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질병을 앓고 중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그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격리할 때 빨리 이걸 좀 서둘러서 해보시는 걸 제가 이제 권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본정신일 때도 뭐 안 하시게 되면은 정신줄을 놓으면은 영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놨을 때는 그만큼 이제 이 회복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자연정리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정신일 때
할 수 있는 노력을 뭐 10배, 20배 아니면 뭐 100배까지 노력을 덜해야 되고 육체적인 고통과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쉬운 얘기 아닌 거죠. 또 이것도 뭐 본인이 어쨌든 원해야 하는 건데 이미 치매나 뭐 파킨슨병 어떤 다른 질병이 심각하게 오면은 이걸 할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케어를 해주는 가족이 자연정일요법을 실천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이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동의를 안 해주겠죠. 두 번째로 환자는 또 맑은 정신일 때도 하지 않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가족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어혈이 뽀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질환이 있어도 아주 약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약할 때 본인이 정신이 있을 때 또 감당할 체력이 될 때 이때 이 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때 자연정의요법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가면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전조증상이 있다면은 병이 진행되는 거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면서 몸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몸은 신호를 계속 보내잖아요. 뭐 통증을 유발시켜 갖고 편두통, 뭐 머리 찌근찌근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갖고 이 편두통이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뭐 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내가 내 몸을 달고 있지만은 내 몸의 주인은 나잖아요. 근데 주인 노릇을 안 하고 그냥 머슴같이 남일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몸 주인은 뭐 따로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뭐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것과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관련 질환으로 뇌신경 뭐 전문 이제 참 전문의를 하셨던 이 교수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방송하는 걸 이제 봤지만은 또 다른 이제 그 전문가들이 치매 관련 질환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이제 여기저기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치매의 약으로 처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치매약은 치매가 심각하게 악화가 되는 것을 조금 늦게 시간을 늦추게 하는 이제 늦게 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천천히 늦추는 것일 뿐이지 치매를 완전히 없애거나 뭐 치매 오기 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이러지는 못한다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때를 봐서 뭐 내년이나 내년 뭐 봄이 되든 뭐 여름이 되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머리를 다시 한번 밀고 그 제 머리에 어혈을 염증 머릿속에 발생된 이 염증 어혈을 뽑아내는 작업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이제 한지 한 몇 년 됐거든요. 몇 년 됐기 때문에 한 4년 뭐 4년 5년 정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어쨌든 머리 쪽에 관심이 있으셔 갖고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뭐 호기심을 차원에서 뭐 이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을 좀 유념해서 한 두세 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앞전에 올린 제 영상 한 서너 개를 같이 한번 봐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